22. 몸이 마음을 속이게 하지 말라. 자각이 있으면 선택권이 생긴다. 자각 능력을 가지면 자신이 비이성적인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살피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잠깐 스친 우연한 만남에 가슴이 설레어 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에서 지각을 면하기 위해 허둥지둥 서두르다 교통카드를 떨어뜨렸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누군가 당신을 대신해 교통카드를 주어주었다. 그 혹은 그녀가 고개를 들어 카드를 건넸고 당신과 그 혹은 그녀는 어색한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헤어졌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밀려온 감정이 온종일 당신을 괴롭히며 이 바보, 그때 그 혹은 그녀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적 혹시 있는가? 따지고 보면 인간은 정말로 복잡한 동물이다. 우리는 감정과 충동을 느끼며 각종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를 때가 많다. 어쩌면 당신은 그 혹은 그녀가 좋아서 긴장되고 그 혹은 그녀가 싫어서 화가 나며 상대가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흥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오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이번 장에서 이야기할 비이성적 현상, 즉 구름다리 효과 또는 케필라노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감정 환기의 잘못된 귀인, The Misattribution of Arousal 이다. 감정 환기의 잘못된 귀인에 대한 연구는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케필라노 협곡의 현수교에서 진행된 실험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과거 20여 층 건물 높이의 굵은 밧줄과 목판으로 만들어 놓은 케필라노의 구름다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곳이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심리학자 아서 아론과 도널드 더트는 실험을 진행한다. 그들은 먼저 실험 도우미로 고소공포증이 없는 미모의 여성을 구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흔들림이 가장 심한 구름다리의 정중앙에서 혼자 다리를 건너는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을 기다렸다가 잠시 시간을 내어 흔들다리 정중앙에서 설문지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설문지 작성은 그저 연막탄일 뿐 진짜 실험 목적은 따로 있었다. 남성들은 여성에게서 설문지 작성과 함께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달라는 부탁도 받았다. 그렇게 남성들이 설문지를 다 작성하고 나면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시작되었다. 실험 도우미인 여성이 자신의 개인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건네며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오늘 저녁에 전화주세요.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남성들이 이 미모의 실험 도우미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트를 신청했다. 한편 같은 여성이 실험 도우미로 나서 지상과 가까운 튼튼한 다리에서 진행했던 실험 대조군의 실험에서는 12.5%의 남성만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흔들다리에 있었던 남성들이 대조군의 남성들에 비해 성적 암시가 담긴 로맨틱한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감정 환기의 잘못된 귀인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흔들리는 구름다리 중간에 서 있다면 어떻겠는가?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주의력이 집중되며 체온이 상승하고 호흡이 가빠지는데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첫눈에 반했을 때의 반응과 거의 비슷하다. 이때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나자 대뇌가 이러한 신체적 반응을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설렘이라고 오판한 것이다. 실험 대상이 된 남성들은 자신의 심장박동이 빨라진 이유를 흔들리는 구름다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자신도 모르게 사랑의 불꽃이라 여겼을 것이다. 게다가 사람이 긴장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주의력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신이 만난 상대에 대해 더 깊은 인상을 받는다. 대학 시절 심리학 강의 중 내가 처음으로 이 실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수님이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다. 다음에 데이트할 때 상대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영화관에 가서 공포 영화를 보거나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보도록.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 전부 생리적 충동일 뿐인걸. 이라던 첸중수, 중국의 작가이자 학자의 말이 괜한 말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완전히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딱히 틀린 말도 아닌 것을 보면 말이다. 당시 동기 하나가 교수님에게 물었다. 교수님, 상대가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 그 길로 연락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매우 좋은 질문이었다. 좋은 자극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나쁜 자극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심리학자들은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에서 한 그룹은 박장대소할 수 있는 코미디 영화를 시청해 긍정적인 자극을 먼저 받았고, 다른 한 그룹은 교통사고 현장이나 전쟁처럼 선혈이 낭자한 영화를 시청해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다. 그리고 대조군은 그 어떤 자극도 받지 않았다. 그런 다음 모든 사람이 두 여성, 실은 한 명이 1인 2역을 함이 나오는 영상을 보았다. 한편에서는 여성이 예쁘게 화장을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못생기게 분장을 했다. 연구 대상자들은 영상을 보고 해당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싶은지 등의 문제를 포함해 각각의 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 결과 자극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아름다운 여성을 더 아름답다고, 못생긴 여성을 더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앞선 자극으로 일어난 신체적 반응이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좋은 점은 더 좋게, 나쁜 점은 더 나쁘게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앞선 자극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렇다. 인간에게는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호불호에 대한 반응이 더 강렬해지는 경향이 있다.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이 나름대로 먹히는 방법인 셈이다. 구름다리 효과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다. 경험이 풍부한 일부 사업가의 말처럼 말이다. 사업을 할 때 이거다 하는 느낌이 오면 맞고 아니다 하는 느낌이 오면 정말 아닌 거야. 이는 저녁 시간을 앞두고 난항을 겪던 회의가 배불리 식사하고 난 후 단 두세 마디로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체적으로 느끼는 만족감, 포만감이 심리적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진행한 한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다. 판사들이 식사하기 전 가장 냉혹한 판결을 내렸고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한 후에는 비교적 너그러운 판결을 내린 것이다. 1천여 건의 가석방 판결을 정리해 얻은 이 결과는 통계표를 봐도 그 명확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이성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판사들마저도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받는다니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사람은 피곤할 때 까칠해지는 법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 방금 피트니스 센터에서 격렬한 운동을 마치고 난 후 심장박동수와 혈압이 모두 상승했을 때 회의를 하게 되면 몸의 흥분 상태 때문에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럴 때는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 냉정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영향을 되도록 배제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내가 모두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포인트가 있다. 바로 우리 모두 신체적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으니 자각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잠시 멈춰 몸의 이야기를 듣고 냉정하게 진짜 원인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왜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두근대지? 정말 이 제안에 한없이 흥분되어서일까? 아니면 좀 전에 마신 커피 2잔 때문일까? 갑자기 이 사람이 잘생겨 보이는데 방금 그가 한 말 때문일까? 아니면 조금 전에 롤러코스터를 타서 그럴까? 물론 이러한 반응들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자각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뿐이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게 곧 마음을 돌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중요한 제안을 해야 하는데 오후 5시에 회의가 잡혔다면 온종일 피곤했을 고객들을 생각해 가는 길에 간식을 사보자. 다 함께 간식을 나누어 먹으면 혈당이 상승해 기운이 나고 기분도 좋아져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질 테니까 말이다. 언젠가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본 적이 있다. 극이 가장 비극적인 부분에 달했을 때 음악이 깔리면서 무대를 비추던 조명이 갑자기 객석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이 시리고 코끝이 찡해지더니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감동적이라는 생각과 함께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조명을 참 잘 썼네. 내 눈물샘을 자극하고 극에 대한 감동도 극대화하다니. 나는 내가 신체적 반응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기꺼이 속아 넘어가는 쪽을 선택했다. 감정을 따라 극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으니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구름다리 효과를 잘 이용하면 조명과 음악을 잘 활용했을 때처럼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설렘을, 또 때로는 깨달음을 줄 수 있다. 그러니 구름다리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깨달은 후에는 자각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자각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자각이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신의 감정과 신체적 반응을 관찰해보라. 자각 능력을 가지면 자신이 비이성적인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살피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러면 구름다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매일 3분 습관. 자각 능력을 키우는 방법. 스텝 1. 인간은 생리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한다. 스텝 2. 이러한 반응들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자각하도록 한다. 스텝 3.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감정과 신체적 반응을 살피고 진짜 원인을 냉정하게 생각해본다. 스텝 4. 자신이 비이성적인 상태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관찰한다.